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 사건을 해결하는 신통탐정 전지수입니다. 여러분은 괜찮으신가요? 요즘 들어 부쩍 자주 피곤하시죠? 바쁘게 앞만 보고 달리다 보니 내가 지친 줄도 모르고 그저 정신력으로 버티고 계신 건 아닌지 걱정이 되네요. 사실 오늘의 의뢰인도 그렇습니다. 상담 내내 의자에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피곤해 하셨죠. 방금 커피를 3잔이나 마시고 왔다는데도 눈동자는 풀려 있고, 제가 질문을 던져도 대답할 기운조차 없어 보이는 그분을 보면서 제 마음이 참 무거웠습니다. 단순히 요즘 일 때문에 잠을 못 자서 그런 거라고 웃으셨지만 그 피로감은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나타난 상태였으며 결국 제 수사망을 피할 수는 없었죠. 역시 의뢰인의 상태는 단순히 잠을 못 자서 생기는 그런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쉬어도 피로가 풀리지 않는다면 그건 단순히 간 때문도 잠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병원 검사는 정상인데 내 몸은 죽을 것 같이 피곤한 그 이유, 이제 그 진범을 저와 함께 잡으러 가보시죠. 탐정 전지수 사건 수사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우리 몸의 에너지 저장소라고 불리는 곳을 아시나요? 피곤할 때마다 간 수치를 확인하거나 비타민을 챙겨 먹지만 사실 정작 중요한 이곳을 놓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 장기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받을 때 몸을 지탱하는 핵심 호르몬을 분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인데요. 양쪽 신장, 즉 콩팥 위에 모자처럼 얹혀져 있는 이 아주 작은 기관, 우리는 이를 부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쉴 틈 없이 에너지를 끌어다 쓰다 보면 어느 순간 이 부신 자체가 고갈되어 버리죠. 검사 결과는 정상이지만 내 몸은 죽을 것 같은 만성 피로의 진짜 범인은 바로 이 부신 기능이 저하되었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현대의학에서는 이를 부신 피로 증후군 혹은 HPA-축 조절 장애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의문을 가져야 하는데요. 대체 왜 유독 현대인들에게 이런 부신 피로가 흔한 걸까요? 그럼 여기서 본격적인 사건 파일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통 탐정의 조사 결과 여러분을 괴롭히는 범인은 바로 지속적인 고강도 스트레스였습니다. 우리 몸의 부신은 원래 원시시대의 위협, 그러니까 맹수를 만났을 때처럼 짧고 강렬한 스트레스를 처리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위험이 닥치면 코르티솔이라고 하는 호르몬을 뿜어내서 도망가게 만들고 상황이 종료되면 다시 휴식을 취하는 방식이죠. 하지만 현대인의 스트레스는 어떻습니까? 잠깐 왔다 사라지는 짧은 위협이 아닌 24시간 내내 스마트폰 알림과 업무 압박, 인간관계의 피로로 매일같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죠. 우리의 몸이 1년 365일 내내 비상 상황인 거예요. 결국 우리 몸의 호르몬 조절 축인 HPA 축에 과부하가 걸리게 됩니다. 사실 부신 자체가 말라버리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뇌와 부신 사이에 통신망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뇌에서는 계속 호르몬을 만들려고 하지만 만성 스트레스에 지친 부신은 그 신호를 무시하거나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이를 생체 리듬 교란과 자율신경 불균형이 결합된 시스템의 붕괴라고 봅니다. 겉으로 보기엔 멀쩡해 보여도 내부 시스템은 이미 처참하게 망가져 있는 건데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잠을 자고 좋은 음식을 먹어도 이 고장난 뇌와 부신의 조절 시스템이 복구되지 않으면 만성적인 피로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단순히 에너지가 부족한 게 아니라 에너지를 관리하고 분배하는 명령체계가 완전히 꼬여버린 상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부신 피로가 우리 몸에 실제로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까요? 단순히 아침에 조금 못 일어나는 수준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린 증상들이 6개월 이상 지속되고 있는지, 평소 본인의 상태와 얼마나 일치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첫 번째는 뒤바뀐 에너지 리듬입니다. 정상적인 코르티솔 수치는 아침에 높고 밤에 낮아야 합니다. 하지만 부신이 지치면 아침엔 호르몬이 안 나와서 일어나는 게 고문이고 오전 내내 멍합니다. 그러다 특이하게 오후 3, 4시쯤 되면 참기 힘든 피로와 집중력 저하가 몰려오죠. 그러다 밤 10시가 넘으면 오히려 정신이 맑아지는 야행성 현상이 나타납니다. 두 번째는 나트륨에 대한 갈망입니다. 부신 기능이 떨어지면 전해질을 조절하는 알도스테론이라고 하는 것들도 같이 부족해져 나트륨, 즉 소금기가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유독 짠 음식이나 자극적인 음식을 본능적으로 찾게 되죠. 동시에 교감신경 불균형으로 위장 기능이 마비되어 복통, 오심, 식욕부진 같은 소화기 증상이 동반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혹시 평소보다 유독 맵고 짠 음식에 집착하게 된다면 한번 의심해 보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전신 통증과 색소 침착입니다. 원인 모를 만성 두통, 흉통, 근육통에 시달리시거나 거울을 봤을 때 잇몸이나 손등 부위에 검게 색소 침착이 생겼다면 이미 부신은 심각한 고갈 상태입니다. 스트레스에 예민해져 작은 일에도 울컥하거나 화가 나는 정서적 불안도 호르몬 결핍으로 인한 의학적 증상이니 언제나 몸에 귀를 기울여야겠죠. 그렇다면 이 고장난 부신을 어떻게 되살릴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수면과 생체 리듬을 정렬해야 합니다. 단순히 많이 자는 것이 아니라 언제 자느냐가 핵심이에요. 병원에서는 만성 불면과 피로 해결을 위해 인지 행동 치료를 1차적으로 권고할 정도로 중요합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상 시간을 고정하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햇볕을 쬐는 겁니다. 이는 흐트러진 코르티솔 리듬을 강제로 재설정하는 비치료의 원리예요. 두 번째는 스트레스 반응에 대한 재훈련입니다. 무작정 쉬라는 말은 사실 큰 도움이 되진 않아요. 스트레스의 반응 자체를 다시 훈련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명상이나 심호흡 훈련, 그리고 병원에서 진행하는 HRV를 이용한 바이오 피드백 치료 같은 것들이 자율신경계의 균형을 직접적으로 바로잡아줍니다. 이는 기분 전환이 아니라 생리적 스트레스 대응력을 키우는 실질적인 훈련입니다. 세 번째로는 점진적 운동 방법입니다. 무리한 고강도 운동보다 저강도, 중증도부터 시작하는 규칙적인 신체 활동도 도움이 되는데요. 2주에서 4주 동안 근육을 키우는 운동이 아니라 리듬 복구용 운동을 하는 겁니다. 아침에 햇빛 노출을 겸한 산책이나 가벼운 요가 등으로 시작해 조금씩 강도를 높여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영양학적 접근입니다. 개인의 영양 개선 노력도 굉장히 중요해요. 대표적인 것이 식사인데요. 밤에 음식을 섭취하는 행위는 야간 코르티솔 수치를 높여 부신을 계속 일하게 만듭니다. 식사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야식을 끊으셔야 합니다. 보충제로는 수면의 질을 높여주는 마그네슘, 에너지의 대사의 바탕이 되는 비타민 D, 그리고 예민해진 뇌 신경염증을 잡아주는 오메가3를 함께 챙겨 드세요. 마지막으로 아슈와간다 같은 허브는 단기적으로 스트레스 수치를 낮추는데 효과적이라는 최신 연구 결과들이 있으니 참고하셔서 본인에게 맞는 최적의 조합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부신 피로는 단순히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몸의 호르몬 조절 시스템이 과부하로 인해 잠시 기를 잃은 상태인 거죠. 결국 치료의 핵심은 부신을 억지로 자극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충제는 보조수단일 뿐 무너진 리듬을 회복하고 예민해진 스트레스 반응을 스스로 조절하도록 재훈련하는 것이 진짜 치료입니다. 내 몸에 배터리를 다시 충전하는 것은 결국 올바른 생활 리듬을 되찾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혼자서 해결하기 어렵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인 리듬 교정 프로그램을 시작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지금까지 여러분의 건강 사건을 해결하는 신통탐정 전지수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